2월 24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장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참 대단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 조정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영향으로요, 지수가 밀렸었어요. 자, 이렇게 밀렸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반전되면서 오히려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마감됐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술적인 포인트는 뭐였어요? 요거는 이제 주식장인과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도 요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요렇게 내려갈 때는 5일이평선을 지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5일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반전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반전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요, 결국 기관이 2조 3,77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인은 매도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순매도였습니다. 결국 기관의 매수가 최근 들어 보시는 대로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예전에는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기관도 보통 같이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매도로 지수가 밀려도 기관이 자신 있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오늘 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특히 금융투자, 증권사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기관의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증시 자금 동향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이 요 초록색 선이에요. 우리가 볼 때요, 이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과거에. 즉,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형 수익증권이 이렇게 증가세로 가면요, 코스피, 특히 시총 상위 종목이나 코스피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식형 수익증권, 코스피, 고객 예탁금, 코스닥. 근데 최근에 보면 고객 예탁금은 증가하다가 주춤했죠. 빨간색 선을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그죠? 이 동향을 코스닥 지수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초록색 선의 주식형 수익증권은 계속 증가세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의 신고점을 경신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기관의 매수로, 기관이 자신 있게 매수하는 그러한 근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코스닥 기관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가를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시총 1위, 2위 종목을 순매수하고, 여기다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죠? 코덱스 코스닥 150, 뭐 이런 쪽을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을 매수하니까 결국에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또 지수가 올라가면 다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연계돼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 코스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국 주식형 수익증권의 증가세로 기관의 매수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또 반등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잖아요. 이게 이런 효과예요.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단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금 동향, 그러니까 이 증시 자금 동향상에 이 모습, 그러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유사한 현상이 계속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고객 예탁금이 증가세로 간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는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아직 코스닥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중심이죠. 그러나 코스닥도 또 움직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증시의 끝은, 그러니까 증시 상승의 끝은 묻지마 투자, 개인들의 묻지마 투자죠. 즉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증가세 110조 원으로 증가하다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게 또 증가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이게 증시의 끝은 이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코스닥이 한번 또 땡길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것도 제가 우리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하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반도체입니다. 비반도체. 자, 비반도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있고,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코스닥의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아까 오늘과 같은, 최근과 같은 이런 코스피 중심의 주식형 수익증권 중심의 이런 상승으로 간다면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그죠? 이들이 주도하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반도체도 계속 동반해서 살아있게 돼요. 그죠? 그럼 이쪽이 살아있게 되면 이 비반도체 쪽은 그렇게 힘을 세게 내면서 또는 하루 이틀 오를 수는 있어도 계속 주도권을 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되셨죠? 오늘도 2차전지 쪽 상승 시도가 있었죠. 상승 시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미국 의회가 중국산 ESS에 대한 전면 차단 움직임, 요게 있다라고 해서 K 배터리 쪽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LNF,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미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은 사전에 밑에서 다 잡아놓고 있던 종목들이죠. 다 수익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왔죠. 이때 이제 에코프로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올라가다가 반도체가 다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에코프로가 다시 되눌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반도체가 주춤하면 그때서 이 비반도체 이쪽이 또 주도권을 갖고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장은 이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해서 가다가 이 반도체가 주춤하거나 빠질 때 전반적으로 이쪽까지 같이 다 빠져버리면 장 자체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도체가 빠질 때 이쪽이 바톤을 이어서 움직여버리면은 이 장은 버텨주는 거예요.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눌려도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버텨주는 거죠. 이 변화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향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증시 자금부터 주식형 수익증권과 고객 예탁금을 갖고 판단하는 부분, 반도체와 비반도체를 갖고 판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연계해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야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만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 특징 종목은 뭐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일단 20만 원 찍었어요. 20만 원 찍었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아이고 어디 갔어요? 잘못 올렸네. SK 하이닉스를 제가 올리지 못했네요.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찍었죠.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찍었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제가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어차피 여기까지 주가가 왔다라는 거는 결국 100만 원대 진입 시도가 나온다는 소리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 오늘 화요일장에서 100만 원대 들어갔죠. 이제는 삼성전자 20만 원과 SK 하이닉스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100만 원에 저항되는지 또 20만 원에 저항되는지 아니면 20만 원과 100만 원에 돌파해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되면서 이쪽에 진입으로 안착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진입 안착이 되면 이들의 주도권이 계속되는 거고 이들이 저항되면서 주춤하면은 비반도체 쪽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 연계해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주식장인 카페 2월 할인 이벤트가 내일 25일 수요일에 마감됩니다. 내일 끝나요. 자,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